자, 요즘 시장에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들이 꽤 큰데, 이게 탄소 중립을 좀 앞당기는데 이런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자로 SM이, 이 SMR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구상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전략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MR이 이렇게 대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 SMR이 뭘까요? 이제 SMR은 이 발전 규모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고 그래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따르면 SMR의 안전성 기준은 10억 년의 1회 노심 손상으로, 자, 대형 원전 노심 송산 확률 기준 10만 년의 1회, 무려 1만 배나 높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자, 설치 비용, 또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이 대형 원전에 비해서 적고, 1000에서 1400와트급 대형 원전은 이제 5조에서 10조 원이 들어가는데, 공기도 공사 기간도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에서 170메가와트 규모 SMR은 설치 비용 1조에서 3조면 끝나고요. 공기도 2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보다는 이렇게 100에서 17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자, 요즘 소형 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는 이게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또 기후변화 대책에 적합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2050년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량도 확대할 계획이고, 자,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 개발이 미국,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등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쯤부터 이제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는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에 SMR 시장 규모가 390조, 또 620조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죠.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죠.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2030년 목표. 이때 원전 관련주도 크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죠.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지난해 8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 전역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2006년에 이 테라퍼라는 원자력 발전에 설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전 세계 소형 원전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고, 2050년에는 소형 원전이 세계 다양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굉장한 인물들 같아요. 이 두 분들을 보면. 미래를 보는 안목도 좋고. 이 소형 원전 시장 진입이 좀 우리나라가 늦었다고 그러죠. 과감한 투자로 기술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요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 현황인데요. 미국, 러시아 1, 2등 달리고 있죠. 항상 이쪽에서는 대단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영국. 그래도 한국하고 영국이 비슷합니다. 자, 글로벌 원전 시장이 SMR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데,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SMR의 장점이 딱 그냥 단순하고 빠르고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3S 이걸로 요약이 되고, 미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간 총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도 세계 첫 해상 부유식 SMR을 상용화해서 2020년 5월부터 동시베리아 그리고 헬베크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는 확실히 기술이 빨라요. 이쪽에서 우주 사업도 그렇고. 중국은 이 해상 부유식 SMR 기술을 개발을 강화하고 올해 상용화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영국도 SMR 개발 상용화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6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겠죠. 자, 소형 원자로 관련주 살펴보면 꽤 많아요. 자, 두산중공업이 있고, 부성파워, 일진파워, 한전 KPS, 한전기술, 우진 등 이 종목들 외에도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 원전해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각각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대장주가 되어 있는 확률이 있죠. 미국 SMR 제작사 뉴스케일, 여기 지분이 있다고 그래요. 또 SMR 개발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이제 발전소 및 변전소, 철골 및 송배전자재 등 전력 제품을 판매하고요. 일진파워, 일진전기는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죠. 한전 KPS, 한전기술은 당연히 이 원자력은 아주 일접하고요. 이 한전 KPS 발전설비 전문 회사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벌써 2012년도에 스마트 원전 모델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차세대 및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 관련한 정부 과정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진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웬만한 이제 종목들을 각각의 재무와 함께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런 거를 시황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서 믿고 가려면 시황을 알아야 되고, 또 시황과 함께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소형모듈 원자로라든가 이런 게 차세대 각광받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지금 이런 주식들과 관련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사실 이 주식을 접근하기가 힘들고 거꾸로 올라갈 여지나 여력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다시 뒤다봐도 되는 시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우리나라 주식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코스닥, 코스피도 이틀 동안 급락을 했고, 자, 코스닥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있는 사업들은 물론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못 버텨요. 사실은 어떤 종목들도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고 그래도 그렇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좋아지면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있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빨리 커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 특히 소형 원자로 모듈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정책들도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물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들은 다 엮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대권 주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당연히 발표하겠죠. 자, 이렇게 SML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졸속 탈원전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 수용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이렇게 탈원전 문정부 잘못된 정책, 수용 원자로 육성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원자력 에너지 필요, 탈원전 정책, 문정부와 차별화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책들도 이렇게 수용 원자로 관련해서 굉장히 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 제일 빨리 치고 나가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친구 월봉에서 사상 최고점이 3,700원대예요. 자,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물론 지금부터는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탈원전 얘기 나오고 소형 원자로 얘기 나올 때가 이때인데 이때 8월달 이때부터 매수했더라면 작년에 또 작년 8월달 이때 나오고서 쉬었다가 또 돌아나가는 건데 이때부터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는 월봉의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고 단기 단타적으로 대응하는 자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재무적인 면을 보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PBR이 벌써 7배 받고 있죠. 꽤 높은 편이고 자 시총이 이렇게 3,700억짜리 시가치공이 3,700억이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작죠. 이런 종목들 특히 적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현금 유보율도 거의 없고 이슈로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순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막 급하게 쫓아가고 또 큰 돈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짧게 자 끊는 게 낫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제 이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사실 재무적으로 보면 자 시총이 11조 그 매출이 14조에서 15조 굉장히 단단하죠. 자기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 흑자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볍게 우리 기술 같은 게 툭툭 차고 나가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큰 돈을 갖고 투자할 때는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이 난 거죠. 현금 유보율이 이제 70% 부채 비율이 265%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흑자 기조 유지하고 돌아섰고 그러고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죠? PBR도 3배,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 7배 받고 있는데 PBR이 3배 정도 받고 있고 나름 기술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상향으로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죠. 물론 작년 3월 달에 이제 2,200원 하던 주식이 고점이 3만 원을 찍다 보니까 한 15배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는 잘 살아있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자, 예전에 이 고점들 가격이 보통 보면 4만 1,000원대 그리고 이렇게 5만 9천원대, 6만원대 이때까지 열려 있고요. 이 종목이 물론 이제 그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주식이 기술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5주선이에요. 자, 이 5주선이라는 게 뭐냐면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따라서 우리 5주선 안 깰 건데 그러면 종목은 추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잘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자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을 세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물론 이제 이 3만 원에서 이렇게 저점인 22,000원 이 가격은 많이 본 거지만 확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서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수렴돼 있고 자 5일선 20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추세가 좋아져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확률에 있는 거죠. 특히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나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외에도 사실은 이 전기 관련주들도 사실 이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일진전기를 보면 물론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서 급락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일단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 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돼요.
5개월 생각이 4,600원대인데 물론 이 친구 6,000원대 저번 달에 6,5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역시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되죠. 그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하시면 되고 이전 고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7,000원대 여기까지는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달려나가서 7,000원대 찍으면 상한가 근처가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중기 추세를 조정하는 5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했죠. 저번 주에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탈했으니까 벌써 위험 신호가 들어온 거고 툭 깨졌는데 자 지금부터 1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전의 고점들을 뚫고 나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8월 달에 형성된 20주선에 대한 변곡점인데 꽤 강력한 매물대였었거든요.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 만들었고 저번 주 저점이 얼마냐면 일봉에서 뚝 떨어진 이날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떨어졌는데 저점이 5,100원대죠. 이제 앞으로는 5,1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주봉에서 다음 주도 돌아 나간다.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작년 코로나 때 1,100원대에 비하면 사실 지금 뭐 6배 올랐을 때 많이 올라온 거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에 대한 건 조금 배제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원체 특수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00원대 매물대를 잡으면 저점을 잡으면 이때 비해서 이제 2배 정도 올라온 건데 저런 이 전기 관련주들은 그러고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일진전기는 7, 8천 원대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월봉에서 높은 고점 부담 때문에 다 저번에 일진전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쫓아가 사실 필요 없어요. 쫓아가 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그러고 지금 기다리시면 아무 때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친구죠. 이 재물을 봐도 0.63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0.63인데 1이 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더블 1이 되는 간다는 얘기죠. 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배가 됐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3배 되니까 3만 원 되는 거죠. 이 PBR은 그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주가가 이렇게 하루하루 급하게 떨어지긴 해도 시총이 1,900억짜리예요. 자, 시총 1,900억짜리에서 매출이 7천억이죠. 아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좀 비교하기 좋은데 자, 그렇다고 이 회사 주가 가니 못 가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재무를 해석할 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시총이 3,700억인데 매출이 200억. 불안하죠? 겁나고 약하고 일진전기 이렇게 시총이 1,900억,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매출이 7천억. 자, 괜찮죠? 회사는 이렇게 골라야죠. 영업이익이 44억, 31억, 작년 분기에 85억이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월봉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굉장히 좋은 건데 단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 추세가 잘 뻗어 있을 때 우리가 일봉에서 너무 높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애써서 일봉에서 높게 살 필요가 없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눌림목 줄 때를 사는 게 좋은데 시장 무너져서 이쁘게 눌림목을 줄 때가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광명전기라는 종목도 사실 원전 관련해서 이 수배 전반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 관련이 있어요. 자, 이 광명전기의 시총을 보면 1,500억인데 매출이 물론 일진전기만큼 되진 않아도 그래도 1,100억씩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 딱 한번 적자가 났지만 현금 유불이 370%, 부채이 47%다가 나름 단단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죠. PBR이 아까 1.47, 일진전기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가 PBR분이 굉장히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물론 광명전기가 1.47, 일진전기가 이 0.63이니까 무조건 일진전기가 먼저 가겠네? 그렇진 않아요. 꼭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있진 않지만 재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일진전기라는 얘기죠. 자, 광명전기가 1.47이 못 간다는 얘기가 이 친구가 3 받으면 7,000원대죠. 부산용목처럼.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일진전기처럼 똑같이 예전에 이 변곡점을 맞고 떨어졌어요. 이 변곡점이 월봉상의 변곡점인데 일종의 월봉상 매물대 역할을 해요. 자, 여기에 우리 물린 사람 많어. 오면 팔 거야. 팔으니까 떨어졌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변곡점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는 지금 이 순간 예를 들면 변곡점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3,700원에 지금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죠. 자, 저번 달에 돌파하다 실패, 이번 달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5,400원대 이런 데까지 보이죠. 또한 이 5,700원, 400원대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뚫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잘 뻗어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5선 이탈 안 했죠 저번 주에. 물론 이제 5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고 좀 더 밀렸다가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식은 이 너무 고점에 사게 되면
조금 겁나는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점 기준을 잡을 때 예전에 이 19년도 2월 달에 형성된 고점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다 뚫은 거예요. 특히 21년도 4월 달에 고점이 얼마였냐면 3,250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번 달에 강하게 뚫었죠. 이 전 고점을 강한 거래량을 뚫었기 때문에 전 고점을 깨지 않는 선상이 엄청 중요한데 이번 달 저점이 딱 여기를 찍고 들어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이번 달 저점이 3,3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되고 3,300원대를 깨면 왜 손절해야 되냐면 물론 또 장기로 들어가도 되고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되지만 일단 손실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손절 찾아 다 해서 하면 되고 자 저번 주에 시장 무너지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예전 저점을 이어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3,200~3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저번 주 20에서 회복해졌기 때문에 원전, 수용 원전 관련해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4,200원대까지만 가도 상한가죠. 4,400원대니까 상한가 근처가 되죠. 그래서 경명전기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특히 또 하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월봉에서 높다? 일진전기, 강명전기 월봉이 높아서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불안하다면 선도전기란 종목도 있죠. 재룡산업도 있고 자 선도전기란 종목을 보면 역시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직 선도전기나 강명전기는 일진전기나 선도전기는 강명전기보다 도달한 이 자리를 일진전기 못 갔죠. 추세 출발이 좀 늦는 거죠. 하지만 언젠간 가겠죠. 그렇게 되면 5개월 상각 6,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4,160원이니까 추가적으로 보면 6,000원대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선도전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주봉에서 일단 저번 주에 옷을 이탈해 놨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왔죠. 당연히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어떤 종목도 안 돼요. 아무리 연관에 손을 써도 안 되는데 자 시장이 무너지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게 반등해주면 반등해줄수록 조금 사모으는 게 좋아 보이고 물론 월봉에서 5개월선의 추세를 깬다거나 이런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면 이렇게 6,000원대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순간 급락했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살아났죠. 잠깐 헤어지 차트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다우존스 이렇게 1.30%, 나스닥이 0.98%, S&P 500이 1.13%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면 얼마든지 또 선도전기, 강명전기 살아날 수 있고 전기주도 살아날 수 있죠. 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붙었다 거의 떨어졌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고 이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검증단도 갈 수 있다는 이슈로 날아갔는데 왜다 그 원전 관련해서 이 친구가 왜 날아갔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엮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수급이 말해주는 거라. 하지만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은 좋긴 한데 지금 월봉에 너무 고점에 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아직 저런 자리까지 가지 않은 일진전기, 강명전기, 선도전기 많죠.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원전 관련주로 들어와서 이제 한전기술과 한전 이 KPS를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전에 한전기술, 한전 KPS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한전 KPS는 발전 전비 전문 회사고 한전기술은 2012년도에 스마트 원전 모델을 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한전 KPS가 한전 기술에 비해서 월봉 이치가 낮아요. 자, 한전 기술이 좋긴 한데 높죠. 이 3개월간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물론 이 전고점인 저번 달에 고점 63,000원을 뚫으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죠. 뭐 사상 최고점을 간 것도 아니니까 약간 근데 부담되고 걱정은 되죠. 이렇게 8만원대까지 보이기도 해요. 사실 주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돼 우선 이탈 안 하고 오히려 뚫어놨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처럼 대표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이 막판에 저번 주 금요일장 막판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이 광명전기도 이렇게 양봉을 하나 이쁘게 떠졌고 일진전기도 도지형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 아까 말씀 대표적인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이렇게 순간 자 올라가서 3%대 마감했죠. 자, 그렇듯이 이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주봉에서 올라가지고 일봉에서 샀기 때문에 또 한 번 달려나갈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됐는데 이 한전 KPS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렇게 월봉에서 크게 높지 않아요. 물론 이번 달 한 번 더 실어 이렇게 5개월선까지 올 수는 있는데 일단 전월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퉁 한번 쏠 수 있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53,000원, 전고점까지 가면 일단 51,000원대고요. 그 이상 가게 되면 58,000원까지 보이는데 상한가가 넘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회복을 못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조금 지지부진하게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어도 순간 이 5주선의 변곡점이 43,400원 뚫고 나갔다.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 한전 KPS는
쭉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예전 저점 지금이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이때가 바로 주봉에서 깨진 거죠. 그렇지만 관심 갖고 보고 있다. 여기를 돌파해 주거나 21선 회복 안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소형 원전무들 관련해서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BHI라든가 오르비텍, 비츠로테크, DK라, 큐립로봇, 보성파워텍 전부 자,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보성파워텍을 또 보면,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보통 원전 관련주들이 이래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뚫을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제 이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6,170원짜리인데 이번 달에 딱 거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6,000원대. 이 친구가 그러니까 6,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가거나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수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나간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추세를 줘야 우상향 여력이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을 지키고 다시 돌아나가기 때문에 소형원자로 관련해서 한두 번 더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역시 한전기술, 한전 KPS도 보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너무 월봉이 높아서 부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두전기, 강명전기도 후발주자로서 볼만하고요. 광명전기는 사실 선두전기보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광명전기도 부담이 된다? 그럼 선두전기, 재롱산업 이런 식으로 전기 관련주도 좀 관심 있는 게 좋아요. 특히 광명전기 대응하실 때는 일단 이 3,2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라인만 튼튼히 잡고 가면 순간 그냥 툭 급등하면 이전 고점인 이 5, 6천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5천원대만 가도 상한가 넘기 때문에 한두 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